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진호특강. 자, 우리는 강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신 거 맞죠? 자, 들어갑니다. 강진. 자, 강진은 자,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에 가게 되면은 자, 크게 두 개로 지금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나눠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도자기의 생산지. 그래서 고려시대에 가게 되면은 대표적인 자기 생산지가 강진과 자, 부안이었었다는 거. 그래서 부안에도 이제 도자기가 많이 생산됐고 강진도 유명한데 강진에 가면은요 도자기 체험할 수 있는 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고려시대 도자기 생산이 유명했던 동네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이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천 같은 경우는요 자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자 이천이 자 자기 생산이 유명했었던 자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자 이쪽에 강진과 부안이다. 하나 더 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자 지금 보이시는 자 뭡니까 강진과 부안 자 이쪽은요 청자 생산지가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청자가 자 유명했었던 자 발달했었던 그런 시대니까 반면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발달됐었습니까? 이 조선시대에는 그렇죠 백자가 유행했었죠. 조선에 백자가 유행했었다. 아무튼 다시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려의 자기 생산지 자 강진과 뭐가 있었다고요? 자 부안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다면 이제 강진에 가게 되면은 자 만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강진의 만덕사 같은 경우는 요새의 백년사 결사운동. 여러분 이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후기에 진울과 동시대에 있으면서 무슨 결사운동이었습니까? 신앙 결사운동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신앙 결사운동 했었을 때 진울은 수선사 결사운동. 다시요. 자 진울은 수선사 자 결사 운동을 했는데 이 수선사 결사 운동에서 강조했었던 건 자 뭡니까? 독경. 자, 책을 읽어라. 독경. 자, 그리고 선을 수행해라. 참선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동. 그래서, 선수행과 독경과 자, 노동. 자, 이런 걸 강조했었던 게 자, 누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요. 노동과 선수행, 독경 강조했었던 게 진울인데 그 진울과 같은 시기에 자, 신앙 결사 운동을 펼쳤었던 요새라는 인물이 있다. 자, 그 요새라는 인물이 어떤 자, 백년사 결사 운동이라는 걸 자, 주장했는데 이 백년사 결사 운동의 중심 사찰이 바로 어디였었던 겁니까? 만덕사라는 겁니다. 그 동네가 강진입니다. 그럼 결국은 진울과 요새가 화해됐을 때 그 신앙결사운동 어디냐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신앙결사운동이 있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강조했었던 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참회. 참회라는 거는 이제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회를 강조하죠. 자, 이걸 우리가 자 법화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자, 진과도 함께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자, 강진과 관련된 거에서는 강진의 만덕사라는 절, 자, 요새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고, 고려의 자, 자기, 뭡니까? 청자가 생산되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였었다. 조선으로 갑시다.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자, 강진의 무의사극락전이라는 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무의사극락전이 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시대에는, 자, 기본적으로, 조선은 정도전이 자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성계와 함께 건국했을 때 정도전이 조선의 밑그림, 자 브레인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책을 썼습니까?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럼 결국 조선의 기본적인 통치 방향은 억불숭유 정책이거든요. 그럼 억불숭유 정책, 자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 제가 영상에서 조선시대 불교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자 15세기에는 근데 16세기 가게 되면 완전하게 상간불교가 된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도첩제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불교의 명맥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이미 올려놨거든요.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고요. 거기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 세종이 자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어떤 그 명맥을 유지시켜줘요. 그러니까 15세기에는 훈구파들이 집권했는데 그 훈구파들 같은 경우는 성략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성략 외에 다른 사상과 학문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포용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불교의 명맥이 자 나름 유지는 되고 있었다. 그럼 세종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궁궐 안에다가 내불당을 만들어요. 와 궁궐 안에 자 내불당을 다시요 내불당을 자 건립했다. 내불당 건립했다. 그리고 요거 외에 또 불교의 명맥을 유지시켰었던 자 또 하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무의사 극락전. 그러니까 무의사라는 절은 원래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극락전이라는 건물이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진 자 그런 건물이라는 거. 그래서 극락전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의 유배지입니다. 정약용의 유배지, 자, 1801년도, 자, 신유박해가 벌어지는데, 이 신유박해 같은 경우는, 자, 누구들을 탄압하기 위한 박해입니까? 자, 남인을
처벌하기 위한, 자, 박해다, 자, 위한, 박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순조 때인데요. 순조 앞에가 누굽니까? 정조 아니겠습니까? 정조 때, 시파들이 정치에 대고 올라갔는데, 시파는 벽파가 아닌 애들을 다 우리가 시파라 하죠. 벽파는 노론의 강경파입니다. 자, 그러면 노론의 강경파를 제외한 나머지 시파들, 자, 그 안에 일부 노론도 있겠고, 자, 소론도 있겠고, 남인들이 있는데, 특히 이 남인들이 대거 정치에 올라가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럼 남인들이 정조 때 많은 정치적 활약을 했는데, 정조가 죽고 순조가 올라왔는데, 순조가 11살? 아, 너무나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니까, 자, 순조를 대신해서 왕실의 어른이 대신 통치해주는데, 정순하고. 근데 이 정순하고가 바로 영조의 비였었던 겁니다. 그럼 영조의 비 때문에 영조 때의 집권 세력들이 다시금 정치에서 세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누굴까요? 노론, 벽파, 노론, 강경파. 그 노론 강경파들이 결국 순조가 집권했었을 때 다시금, 자,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순조 바로 앞에 있었던 정조 때에 대거 정치에 올랐었던 남인들을 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인들을 정치에서 밀어낼 수 있는, 자, 합법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아, 남인들이 때마침 천주교를 많이 믿고 있네. 그럼 안 되지. 천주교는 제사의식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는 결국 유교문화권에서 제사의식이 엄청난 중요한 어떤 의식인데, 그걸 거부해? 안 돼. 천주교는 불법입니다. 자, 그래 결국은 천주교를 많이 믿고 있었던 남인들을, 자, 대대적으로 처벌한다. 정치에서 밀어낸다. 그래 결국은 신유, 자, 박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신유 박해에서 정약용도 유배를 가요. 그럼 정약용은 어디로 갔느냐? 강진으로 유배 갑니다. 아, 정약용은 어디로 갔다고요? 강진으로 갔습니다.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시험 문제에 선지로 출제된 게 바로 정약전이죠. 이 정약전 같은 경우는 정약용의 브라더, 형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로 유배 갔냐면 흑산도로, 자, 유배를 떠나죠. 흑산도로 유배를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자, 이 책 영화 기억나시나요? 자산어보. 흑산도에 머물면서 뭡니까 이게 이 해양 생태계, 해양에 있는 많은, 자, 생물들을, 자,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특징, 이거를 데이터로 기록으로 남긴 자산어보를 쓰기도 하죠. 이게 정약전인데, 정약전은,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로 유배 갔다고요? 흑산도로 유배 갔습니다. 자, 반면에 정약용은 어디로 유배 갔었다라는 거, 여기 있는 강진으로 유배합니다. 몇 년간 유배 가냐면 18년간 유배를 가요. 그럼 여기 1801년에서, 자, 18년을 더하니까, 자, 대략 언제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18년을 더하니까 그러네요. 1819년 이때까지네요. 예전에요, 그 수능에서 한국사가 서울대만 필수였었을 때, 그 서울대만 필수였었을 때는 최상위권 학생들만 이제 한국사를 선택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신유박해 요걸 보여주고, 정약용이, 자, 지금, 자, 당시 유배 중에, 정약용 유배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신유박해 이후에, 자, 사건을 보여줬으니까 거기서 18년간의 모습, 요 상황을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나온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뭐 18년은 여기서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9세기라는 거, 이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진과 관련된 거에서는 처음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와, 많이 있네요. 자, 정약용의 유배지라는 거, 자, 무의사 극락전. 이 무의사 극락전은 아주 비중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참고를 두시고요. 강진의 만덕사,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요새. 그리고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청자 생산지라는 거. 자, 이 정도에서 강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출제 팁은, 자, 다 이야기 됐네요. 그죠? 고려의 청자 생산지다. 그래서 제가요, 그 자기를 또 한번 정리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도자기와 관련된 거에서 뭡니까? 여기 있는 토기와 자기의 차이점은 이제 굽는 온도 차이, 이걸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쭉 발전될 때 고려시대에는 주로 청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1세기에 순수청자, 12세기에 상감청자, 13세기에 분청사기. 그랬다가 그 분청사기가 조선 15세기에 절정을 이루다가 16세기가 되면 이제 백제로 바뀌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청화백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아무튼 그 청자냐 백자냐 했었을 때 고려시대의 청자 생산지로 유명했던 동네가 강진과 부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안결사운동, 자, 두 명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진울과 요새. 그래서 각각의 중심지, 요새의 중심지가 강진 만덕사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의 유배지, 요거는 정약전의 유배지와 함께 비교해라. 자, 이 정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명특강은 여러분들, 자,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걸로만 제가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자, 시청을 하시고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자, 강의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